퇴사하고 싶었던 20대의 나는 퇴근 후 집에서 미치도록 부업을 시작했다. 그 덕에 경제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 20대에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며 서울 30평 단독명의 아파트에 실거주 중이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하는 부업을 무조건 권한다는 가스라이팅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가진 노하우가 누군가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내가 정착한 부업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이다. 현재 나의 수입처는 크게 세 가지이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오픈마켓, 공동구매 주체, 라이브 커머스 등으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며 돈을 벌고 있다. 유튜브만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판매 사업에 뛰어든다. 근데 대부분 2년 내로 망한다. 나는 오늘날까지도 부업으로 온라인에서 큰 돈을 벌고 있다. 실패한 자들과 나의 차이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것만 지켜도 온라인에서 무조건 돈을 번다. 한 가지 카테고리만 물건을 팔아선 안 되고 다양한 카테고리를 팔아야 된다는 것이다. 과일, 식품, 패션, 설 선물 같은 시즌 제품, 가전, 가구 모든 분야를 판매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라인에서 돈을 버는 필승 전략이다. 대부분의 온라인 사장님들이 식품, 의류, 문구 등 한 가지 카테고리만 판다. 그래서 반드시 망한다. 모든 카테고리에는 비수기가 있다. 그리고 온라인 사업은 치열하다. 이렇게 한 가지 카테고리만 팔게 되면 사업에 닥친 비수기 혹은 위기로 수입이 급격히 줄게 된다. 대부분 초보 사장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온라인 판매 사업을 포기한다. 반면에 나처럼 다양한 카테고리를 팔면 어떨까? 나도 메인 카테고리에서 순수익이 450 나왔었는데 알고리즘의 이상으로 효자 상품들이 다 날아가면서 순수익이 150으로 줄었었다. 숨만 쉬어도 내가 150 이상의 돈이 나가는데 나 이렇게 망하는 건가 싶었다. 그때 갑자기 여름에 과일 판매, 양산 판매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100만원 정도 벌던 카테고리가 3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얻게 해줬다. 결론적으로는 수입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빠르게 회사 월급 이상의 수입을 벌게 되었는데 한 카테고리에서 5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만들려고 올인하지 않고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150 이상의 순수익을 만드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한 카테고리에서 300 이상의 순수익 유지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나처럼 부업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200만원 내외는 누구나 노력한다면 가능하다. 그런 판매 카테고리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 판매 카테고리들의 매출이 우상향하는 구조로 성장했다. 알리 테무 덕에 앞으로 온라인 판매 시장이 어둡다고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나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중국 물건이 아닌 식품, 건기식, 가전, 가구 쪽도 진행하고 있기에 나는 계속 돈을 벌 것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온라인 판매 사업을 시작할 때 스마트 스토어는 아예 가입도 하지 말아야 한다. 스마트 스토어는 어느 정도 온라인 판매 사업에 실력이 쌓였을 때 시작해야 되는 곳이다. 대부분의 초보들이 가장 만만하고 익숙한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한다. 수수료도 적다고 하고 쿠팡은 잘 팔리는데 진상이 많다고 하니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하는 게 맞겠지? 그러고 망한다. 광고를 돌리지 않으면 하나도 안 팔리는 곳이다. 안 되는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니 답답하다. 네이버는 고인물들이 다 자리 잡고 있다. 9,999개 이상의 리뷰가 달린 상품들이 검색하자마자 1페이지에 뜨면서 그 사이를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초보는 어디서 물건을 팔아야 할까? 광고를 돌리지 않아도 신규 스토어도 잘 팔리는 곳에 입점해야 한다. 그런 곳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돈을 번다. 오픈마켓은 쿠팡, 에이블리는 필수다. 추가로 올웨이즈도 요즘 좋다. 그리고 네이버 여쪽 카페 공동구매와 라이브 커머스 방송. 이렇게 초보들이 매출을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플랫폼이다. 특히 라이브 커머스는 1시간만 집에서 방송을 앉아서 해도 이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대박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것을 추천한다. 의류하시는 분들은 특히 라이브 커머스 필수다. 그립으로 먼저 시작하고 쿠팡, 네이버 순으로 시작해야 한다. 세 번째로 나는 상품의 마진을 고마진으로 판매 중이다. 10,000원 이상의 마진을 추구하고 있다. 나는 대형 쇼핑몰이 아니기에 팔리는 물건 수에 한계가 있다. 하나 팔 때 제대로 남기지 않으면 고생만 하고 통장 잔고는 그대로이다. 상품의 마진을 높이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
국내 위탁에서 대박이 난 상품을 위주로 중국 사업을 진행한다. 그렇게 단가를 낮춰 마진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국내 도매처에서 위탁 배송을 하는 것의 장점은 재고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점은 마진을 크게 보기 힘들다. 중국 사입의 단점은 마진을 크게 볼 수 있지만 수십 개, 수백 개 단위의 재고를 떠안게 되는 리스크가 있다. 국내 위탁과 중국 사입의 장점만 가져간다면 마진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위탁 상품들 중에 대박이 나는 제품들이 있다. 나는 국내 도매처에서 7,000원에 사입했던 제품이 있는데 일주일에 100개씩 나가는 효자템이었다. 이렇게 일정하게 많이 나간다면 중국 사입으로 단가를 낮춰 마진을 높일 수 있다. 중국 사입 업체의 경우 셀러오션 카페나 트렌드 헌터 같은 판매자 단톡방에 많이 찾아볼 수 있다. 7,000원 단가였던 물건이 중국에서 사입하면 각종 세금, 배송료를 포함해도 2,500원에 살 수 있었다. 추가 마진이 건당 5,500원이 더 생기는 것이다. 네 번째로 좋은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다양히 해야 한다. 월 300만원 순수익을 가져다주는 효자템이 3개가 있으면 그게 월 1,000만원 순수익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단가 싼 고마진의 물건을 찾고 연구해야 한다. 보석 같은 물건이 어디 있을지 모르기에 동대문, 중국 사입, 도매국, 국내 브랜드 위탁 사입 다 진행해야 한다. 의외로 정말 접근성이 쉬운 도매국에서도 나는 고마진 상품, 효자 상품을 많이 찾아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고? 네 번째로 어디서 사입하던지 반드시 제품 사진은 직접 찍어야 한다. 그래야 가격 비교 경쟁에 시달리지 않는다. 남들은 8,900원에 파는 물건을 나는 19,900원에 판다. 사진을 직접 찍어 다른 상품처럼 보이게 하고 추가 구성품을 같이 넣어주고 있다. 구성품까지 생각한다면 내가 파는 구성이 더 이득이기에 판매율이 높다. 예를 들어 가죽 장갑을 판다면 가죽 장갑에 가죽 클리너를 같이 끼워 파는 형식이다. 가죽 클리너의 단가가 생각보다 싸기에 나의 마진율은 굉장히 높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온라인 판매 사업을 무조건 하라고 권장하고 싶지는 않다. 각자의 처한 사정은 다르고 잘하는 것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내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면 나처럼 그것을 깨보시고 과감하게 제2의 직업을 부업으로 먼저 도전하시길 추천드린다. 참고로 나처럼 잘하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온라인 판매 사업은 정말 할만하다. 온라인 판매 사업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이 사업은 외모, 학력, 나이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을까? 단순히 카페를 열어도 잘생긴 사장이 하면 잘 되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집에서도 해외에서도 낮에도 새벽에도 하면 되기에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할 수 있다는 것도 메리트이다. 내가 온라인 판매 사업을 시작 안 했다면 지금도 나는 회사에서 몸이 갈리며 일하고 있겠지? 20대의 서울 자가 실거주? 통장 잔고 1억? 절대 불가능했다. 내 인생은 내가 바꾸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